이제부터는 자료 해석 영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 문제는 우리가 사고를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엄청난 숫자들을 안겨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딱 앞에서 우리가 기초 연산 능력 문제 풀다가 이렇게 넘어오면, 우와,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풀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 영역의 어떤 출제 포인트는 그렇게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내가 이게 풀 수 있는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 말 하는 것보다 문제 같이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은 옳지 않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보셔서 틀리게 되면 굉장히 뼈아픈 실수가 되니까 잘 표시를 해 두시고요. 첫 번째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표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 봤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선지를 읽었어요. 선지를 읽었는데 무슨 표인지 무슨 그래프인지 주소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자료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프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예요. 교통사고가 이만큼 건수가 일어났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이거는 발생 건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라는 건 똑같은데 그거에 뭐예요? 전년 대비 증가율. 자, 이렇게 해놓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발생 건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 밑에서 발생 건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바로 그래프 찾아가시면 되고, 사람 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알겠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019년에 2014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수였어요. 그러면 어디로요? 그렇죠. 그래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프에서 2019년 그리고 2014년 발생 건수의 증가율이 3% 이하인가 묻고 있습니다. 23552, 229, 600, 여러분들이 아마 숫자를 평소에 훈련할 일이 없으실 텐데, 이런 것 딱 보면 이게 10만인지 만인지 바로 오세요? 바로 감이 안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10만인지 좋은지 천인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전혀 문제 푸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 이하인지 판단하나요? 자, 해볼게요. 2296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산을 시키고 있는데 이 계산을 어디까지 단순하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 그 기준을 세워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로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에요. 자, 유효 숫자라는 건 뭐냐면 어렵고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줄이더라도 정오 판단에 전혀 무리가 없는 자릿수를 의미해요. 그러면 6자리잖아요. 6자리에서 몇 자리까지 살리면 될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제안하는 자리는 바로 3자리입니다. 3자리 정도까지만 앞에서 끊어내서 계산을 하셔도 전혀 정오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자, 229600이니까 앞에 3자리 이렇게 딱 끊을게요. 그러면 229인데 뒤에 자리를 한번 보세요. 6이라는 숫자가 달려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반올림, 올림, 버림 배우셨잖아요. 5 넘으면 뭐 한다 그랬죠? 반올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5를 넘는 숫자니까 6이에요. 그러면 얘는 반올림해서 앞에를 230으로 만들자.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2014년도 볼게요. 23552. 자, 뭡니까? 여러분들 직접 말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22, 그렇죠. 4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224에서 230이라는 숫자로 커졌을 때 증가율이 3% 이하겠느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막 곱하기 0.03 하고 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3%라는 건 1%가 몇 개인 거예요? 1%가 3개인 거죠. 그러면 1%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224의 1%가 얼마일까?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224의 10% 얼마예요? 한 자리 떼주면 돼요. 22.4예요. 그러면 1%는 몇 자리 더 떼주면 돼요? 한 자리 더 떼주면 돼요. 그러면 얘의 1%는 얼마? 2.24가 되겠죠. 그러면 2.24의 3배가 3%니까
요거 3개 한 것만큼 커졌겠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224와 230 차이 얼마예요? 6이에요. 근데 2.24에 곱하기 3 하는 순간 이거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증가율이 3%가 절대 안 되겠다. 이거를 뭐 22만 9,600, 22만 3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자료 해석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해석해서 대략적으로 3%의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앞에 보셨던 기초연산 능력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오른선지가 돼요. 2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무단횡단 사망자 수. 아까 우리 5분 전에 표시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망자 수는 밑에 표 보시는 거예요. 2017년에 무단횡단 사망자 수는 2014년에 음주운전 사망자 수보다 많다. 여러분들 자료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수험생분들하고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뭐가 뭐보다 크다, 뭐가 뭐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걸 해요. 막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이 부등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 있는 항목을 잘못 표시해서 전혀 반대의 경우를 보고 맞네, 틀리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할 수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볼게요. 2017년 무단횡단 사망자 수는 주어가 누구예요? 2017년 무단횡단 사망자 수. 얘가 주어예요. 얘가 어떻다고요? 많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가 서술어랑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으셔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 이게 아니라 얘가 무조건 많은지만 확인하겠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정보를 줄이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비교점은 확인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017년 무단횡단 사망자 수 한번 볼게요. 자, 무단횡단 844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몇 년도예요? 2014년도예요. 2014년도. 근데 2017년을 구하려고 하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 이걸 계산을 해서 뭔가 구해야 되는 것 같네요. 844가 자 14년도에 무단횡단 사망자 수가 844였어요. 그랬을 때 2015년은 몇 퍼센트 감소했대요? 마이너스 5.5% 감소했대요. 그리고 2016년에는 거기다가 더해서 마이너스 11.2%, 2017년은 마이너스 20.7%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읽고 딱 어떤 생각 듭니까? 역시 내가 맞았어. 포기하는 거였어. 안 푼 내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844에서 자, 마이너스 5.5 한번 감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1.2% 한번 감소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7% 한번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이 뭐가 나오긴 할 텐데 자, 이거를 구하기 전에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지부터 찾을게요. 2014년에 음주운전 사망자 수예요. 2014년 음주운전 사망자는 얘인데 592보다 얘가 크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걸 확인하시는 거니까 주소 잘 찾으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연산들의 그 종류는 전부 다 곱셈입니다. 마이너스 5.5% 감소했다는 거는 0.945, 즉 여기에 94.5% 곱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곱셈으로 연결되는 연산에 아주 좋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바꿔도 상관없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나중에 해도 전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순서를 바꿔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1.2% 마이너스 몇 퍼센트보다 큰 거예요? 마이너스 10%보다 더 많이 감소했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20%보다 더 많이 감소했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숫자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0%. 자, 844에 마이너스 10% 하면 곱하기 0.9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하면 곱하기 0.8 이거 두 개만 지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0.9 곱하기 0.8은 0.72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그냥 70% 할게요. 선생님 0.7인데 70%만 해도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11.2% 감소했다 그랬는데 그거 약간 낮춰 잡았잖아요. 얘도 약간 낮춰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844에 0.7을 곱해본다 해볼게요. 844 곱하기 그냥 7이라고 해볼게요. 47에 28, 3, 87에 5, 9 그러면 590.8 됩니다. 이미 어때요? 얘보다 작아요. 근데 아직 우리 뭐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더 남았죠? 자, 이거 하는 순간 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곱셈이라는 연산의 성질은 바꿔도 상관없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림산을 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으셨다면 답은 2번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 텐데 제가 출제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걸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2015년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감소했다. 야, 이렇게 감소했다. 그러면 언제가요? 2015년이요. 보겠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볼게요. 2015년은 전년 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했는데 무슨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는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좀 외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수의 비중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그 비중이 증가했겠느냐 감소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많이 요구받습니다. 그럼 이제 분수의 비중을 다른 개념으로 좀 전환시켜서 이해해 볼게요. 자,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예요. 그리고 이 값이 바로 비중이 됩니다. 비중이라고 하니까 뭔가 수학 같고 나는 수포자인데 뭔가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뭘까요? 그러니까 먹는 거 우리 제일 좋아하잖아요. 지금부터 비중을 내가 배부른 정도라고 해볼게요. 배부른 정도. 그리고 분모를 내 위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내 위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음식이 얼마가 들어왔을 때 내가 배가 딱 부르겠느냐. 그러면 위의 크기와 음식의 크기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 충분히 먹었어. 분수의 비중이 충분히 먹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이 만약에 내 위보다 더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부른 정도가 커지죠. 그럼 당연히 비중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분모 한번 건드려 볼까요? 위가 더 커져서 음식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이 딱 머물러 있다면 나는 배고파지잖아요. 그래서 분수의 비중은 떨어진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니까 여기가 분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자가 돼요. 사망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감소하고요. 그리고 발생 건수는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위는 커졌는데 음식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배부른 정도는 당연히 덜 배부르겠죠. 그래서 비중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좀 외우는 그런 공식 말고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감소했다는 건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4번 보세요. 언제부터 뭐가 증가한 애는 무슨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런 선지를 우리가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경향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 해석에서는 경향성 선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를 자료 해석으로 출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프 열심히 출제자가 그리고 표 열심히 그려놨는데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런 걸 답으로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에 반드시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거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면 얘를 굳이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다른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지들을 먼저 검토하는 게 실전에서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굳이 제 설명 없이도 잘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실전에서 하지 마세요. 자, 실전에서 안 하시면 되겠고요. 5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보행자 사망자 수, 음주운전 사망자 수, 무단횡단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어때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한테 뭘 시키고 있다? 나한테 뭔가 노가다를 시키고 있구나. 이런 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는 절대 이런 문제를 먼저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